귀족, 노족, 공화국. 참 제목 잘 뽑았습니다.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보니까 국감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그 유치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채용 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채용 비리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현장으로 뛰어간 것이 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그 비정규직을 모조리 정규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정작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정규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사내 인트라넷이라든가 굉장히 의견이 많이 올라왔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고생해갖고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3년, 5년 해갖고 왔는데 자,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다 친척이었다 이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아름아름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다 비정규직이 누구의 백으로 들어오는 뭐 과장님 백, 뭐 팀장님 백, 뭐 전무님 백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알고 보면 굉장히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모조리 정규직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한 과정이냐,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냐 그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일파만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발표가 됐지요.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5위입니다. 네. 전체 15위면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에서 뭐 중국보다는 좀 높습니다. 일본 뭐 대만보다 낮고 낮은데. 그런데 이제 노사 협력 관계는 124위. 그리고 정리해고 비용이 드는 건 114위. 노사 관계는 100등이 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두 개의 측면에 볼 수 있겠지요. 기업주들이 그래서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 고용법이 너무나 단단하고 경직성이 있어서 저는요, 물론 기업주들이 잘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현재 노사관계는 상당히 강성 노조. 대한민국의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대한민국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입니다. 그 다음 특히 민노총 같은 데는 이른바 대기업 노조, 그리고 공공노조들. 아주 정말 잘 나가는 노조들, 연봉 거의 1억 가까이 받는 노조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노조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한다? 있을 수가 없죠.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노동계의 생태 구조 자체가 왜곡돼 버리고 경제는요, 정치는요, 그 사회가 가진 한정된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그 분배 구조가 지금 왜곡돼 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강성노 기종노조의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특히 강성 기종노조의 기종노조 간부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를 틀어 제껴버린 겁니다. 10%도 안 되는, 몇 %도 안 되는 그런 노조원들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노조를 대표한다면서, 노동자를 대표한다면서 한국 사회 지고 흔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져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그런 노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SSK님이 이현주 의원이 국정연설에서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국민의 이름으로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어쨌든 간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번영님 말씀. 제 심정입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 그 다음에 어떤 누구를 위해서 제가 충성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오로지 이 나라만,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익과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과 앞서가는 선진화의 이 길에서 저는 방해물이 된다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서머비트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희들은 사실 보수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보수가 만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이 방해가 된다면 보수 저는 칩니다. 왜?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바로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이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수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하게 길어진 운동장이다.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거의 괴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보수를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진보 좌파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대한민국 그리 끌고 가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을 더 키워야 된다.
국민들의 부를 더 키워야 된다. 이거는 보수 정책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은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윤 님이 뉴스 보고 나면 화가 내서 급 우울해집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영환 원장도 아까 안영환 원장의 시사 포커스 참 열심히 5시 40분 그 시간까지 기억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52시간 때문이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제 화두를 우리 안영환 원장이 꺼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인천이라든가 또 경기도 서울의 경우는 이른바 야당이 교섭단체를 시의회 구의에서 구성을 못합니다. 모조리 저쪽으로 몰표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갖 비리가 채용 비리도 있는 겁니다. 자, 인천시 기초단체에서 이 공기업 산하 공기업에 시의원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친척들 다 끼워 넣어갖고 시적 공동체, 혈연 공동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산하계획관에 어떤 엘리트 연구원이 이렇게 채용 비리를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왕따를 시키고 왜? 이미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이 사람을 왕따 시킬 정도로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인척들을 이미 고용을 통해 가지고 채용 비리를 통해 가지고 다 끼워 넣기를 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진짜 엉망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우리나라 민주노총 산하의 대기업 노조, 공공 노조를 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어요. 자, 그럼요.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요. 이번에 뭐 민노총은 보니까 뭐 민노총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조합원이. 왜냐하면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바꾸면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정규직에 정규직을 강하게 외치는 게 바로 있습니다. 바로 민노총이 자기들 이익과도 맞물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려면요, 일단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기업 투자에서 일자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려면 규제가 완화되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가 정신들, 기업인들이 노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같이 협력한 노조가 아니라 강성 노조, 민노총 살아는지 강성 노조, 이익만 자기들 회사가 망해 가더라도 보너스 올려달라고, 회사가 수많은 적자 시달려도 보너스 올려달라는 그런 노조도 있습니다. 정말 이기주의 회사 망해도 좋다, 망해도 나만 살면 되겠다. 정말 우물한 개구리죠. 자, 회사 망하면 직장 날아가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공장한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문 닫으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의 이익만, 거기는요 노조 간부들의 문제입니다. 노조 간부들은 자기가 다음번에 또 노조 간부 해보고 싶으니까, 노조 간부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실 앉아 폼 잡고 있잖아요.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돈 마구 쓰고. 지금은 좀 옛날에는요, 모 자동차 노조위원장은요 최고급차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녔습니다. 세상에 노조위원장이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닌다? 누가 노동자입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이제 노조들이 일자리를 줄여버린 거예요. 기업가 정신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만 살아남은 구조. 이 구조가 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강성 노조를 넘어서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귀족 노조를 넘어서지 않고서 대한민국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대한민국의 귀족 노조들의 행태가 일부 드러났어요. 고용세습을. 국민들의 정말 민감한 부분을 딱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해서 현 정권은 가짜뉴스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가짜뉴스. 우리가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민노총에서 사람들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고용세습 이거 정말 제대로 노출되면 우리 지지기반 흔들릴 텐데. 저는요, 이번에 정말 제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수사해야 돼요. 그래서 전 정권이든 과거 정권이든 간에 고용세습한 거, 민노총이든 회사의 간부든가 다 소사서 이번에 정확히 문제 삼아가지고 사법처리 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엉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방송 노조가 뭐든지 다 장악하고 있고, 사장부터 다 방송사 사장들이 노조 출신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노조한테는 돈을 퍼주고, 노조한테는 예식장도 또 사내에 주차장 권리권까지 줘서 노조들은 아마 돈 쓰느라고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피터 칸님, 유한님, 정말 다들 고소민님,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태극기 부대에도 이 분들 중엔 굉장히 합리적인 분도 있고 하도 나라가 엉망이어서 기가 막혀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말 저격하고 누구를 규탄하게 앞서서 진짜 나라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수가 이제는 더 이상 오류도 착오도 실수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정말 이해찬이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이 나라에 그대로 좌파 대상이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노조공학은 저 이야기부터 한 말씀. 네네네. 써니림님 좋은 네.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 노조 탄압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느 악덕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익만 챙기고 직원들의 뭐 또 후생복지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노조 필요합니다. 전 노조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써니님도 물론 저도 기종 노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감성 기종 노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몇 퍼센트가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표할 수가 없는데 대표한다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앞으로 이 권력의 균형, 이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게 다 그겁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분노의 투표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